저는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탄핵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Why?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 뉴스가 전 되게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일에서 21일 선고 가능성. 오늘도 평이 계속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뉴스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요. 평이하고 있는 내용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며칠 내 선고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몇 대 몇이고 이런 거야. 그러면 자 다시 이거 거의 창과 방패 같은 얘기예요. 평이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야. 비공개야. 완전 비공개야. 라고 자기 기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용 안에는 근데 몇 대 몇이야. 인용될 것 같대. 아니 잘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은 어떤 칼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 칼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시죠? 기사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되게 자기 모순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어떨 것 같아? 저는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탄핵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Why?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왜?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에게서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누구요? 코판대가 어떻게 합니까? 40억 주세요. 갑자기 뭐가 있었죠? 40억 가처분이에요. 또 뭐죠? 민주당에서 40억이요. 안 하면 탄핵할 거다 이제 얘기도 나오기 시작. 그리고 전현희가 뭐라고 합니까? 네. 40억. 정 변호사님 이런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 2월 25일 날 결심을 했을 때 뭐 3월 초냐 그 다음 주냐의 문제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선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도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헌법재판의 문제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는 허영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이게 진짜 단순하게 무조건 8대빵 인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또 좌파들도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우리 우파 쪽에서 나온 전문적인 분석과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제일 핵심이 결국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재판에 관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그 내용들을 알아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 헌법재판에 이 키워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싸움박질이 난 겁니다. 문영배는요, 그냥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밀어붙이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덕수 거를 먼저 선고하지 않으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아무리 좌파 편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하고 싶더라도, 그죠? 법은 논리가 있는 건데, 지도 사법시험 봐갖고 합격한 사람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는 좌파들이 논리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건데,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8대0으로 이기면 더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뭐냐면 이 상황은 저들이 6대2 이상으로 헌법재판관을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의가 상실돼 가고 있다. 이런 걸 확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19번 뉴스 보면 또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요. 탄핵 인용 찬성하는 재판관 6명 안 될 거다.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19번 뉴스입니다. 저 뉴스 보시면 정 변호사님 어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답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5대3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대3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에는 마은혁을 임명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걔네들이 평소에 하듯이만 목숨 걸고는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5대3이 아니라 4대4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이 하나를 넣어봤자 5대4면 통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좀 전의가 상실돼 있다.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면 뭐냐면 마은혁이 들어가도 6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은혁이 들어가면 변론 재개가 돼가지고 이재명 걸 먼저 선고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이 쭉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론 재개해서 변론 갱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6명이 단순하게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5명도 안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옛날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보디가드가 이렇게 멋있구나를 알았었습니다. 근데 커서 보디가드에 대한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구하던 여자 보디가드. 정말 멋있었어요. 경원이죠. 그 장면을 날라오는 물병 탁 치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요. 우와, 멋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직업이라고. 저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죠. 근데 정 변호사님, 네 번째 영장 신청을 했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의 감정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주도해서 물론 공수처가 제일 나서긴 했지만 거기 이제 막히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감정풀이로 저렇게 4번이나 영장을 신청하는 거 이거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되게 예외적인 거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이나 이강우나 저 두 사람은 경호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신변을 보좌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중에 죄도 안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그때 가서 재판에서 해도 충분한데 저거를 굳이 영장을 4번째나 신청하는 저거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경호처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전 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징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거니까 뭐라도 흠집내고 싶어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화풀이 많이 해요. 네. 근데 방금요 되게 재밌는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제가 옆에 속보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 속보 이거 거의 지금 희망 고문이에요. 뭔지 알아요? 오늘 오후에라도 선고 날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5시 52분인데 무슨 좌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요 아마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 지금요 무슨 오늘 오후라도 무슨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5시 52분인데 오늘 또 패스. 지난번에 그 두 사람 그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그 선고를 통지한 게 화요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 목요일 날 기일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쟤네들은 아마 내일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일 통지를 해서 금요일 날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목요일 되면 뭐냐면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20일 오후 5시나 6시 돼서 갑자기 잡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소추 3달 만에 박성대 탄핵 심판 첫 변론도 벌어지고 헌재가 지금 무지 바쁘겠어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성재 저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박성재 장관이 무슨 내란죄는 지금 소추에서 뺐잖아요. 그 뺀 내란죄의 방조범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게 그 탄핵 사유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